자,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발탁이 돼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분들입니다.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 모시고 당선 소감 또 정치 현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아마 그 당선의 여운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소감, 당선 소감 말씀 우리 박지혜 당선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 때 썼던 슬로건이 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믿는다 박지혜였는데요. 네. 새로운 의정부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정부 유권자들이 또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 이렇게 네. 생각을 들고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그런 공약을 꼭 실천하고 민생을 챙기고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의정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와 미래 말씀하셨습니다. 노정면 당선인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예. 이런 지지를 받고 당선된다는 것의 무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 드린다. 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동호님께서 바로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님 축하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영입 인재로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있고 또 낙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첫 출마를 지금 했는데 총선을 좀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견뎠습니다.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 네.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민주당에도 뭐 신입생이고 네. 선거도 처음이니까요. 정말 대학에 새로 들어간 새내기의 마음으로 네. 그 선배님들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주시는 말씀 그걸 듣고 그대로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또 시민들을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또 제가 뭐 평소에 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고 예. 또 많이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은 됐는데요. 다음에 하면 더 다음 잘할 벌써 수 4년 더 얘기하십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재선해야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21대 열리기도 전에 네. 재선해야 된다. 제 생각대로 조금 아. 뭔가 제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오지 않을까 21대 이런 생각을 국회 하면서 열리면 오래 가시면 되는 거죠. 뭐 잘하리라고 믿고 우리 노정면 당선인은 워낙 또 얼굴이 유명하니까 YTN 뭐 나오시고 그러니까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정치를 어쩌면 조금 돌아 늦게 한다는 느낌도 어째 개인적 느낌인가요? 예.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시죠. 아, 개인적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저분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이를 기존에 이제 정치하셨던 선배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좀 늦었다는 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전 시간을 저 나름대로는 매우 알차게 써왔고 또 나름대로 공익에 기반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움이라든가 뭐 네. 후회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동안 보냈던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표준 답안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상현님, 우리 지역구 노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지혜 당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입인재 1호입니다. 우리 박지혜 변호사님 1호고 원래는 비례대표도 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비례대표 하지 않고 의정부 갑에 출마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 아들 문석균 씨하고 이제 경선 치렀는데 와, 첫 출마, 경선, 본선까지 정말 힘들지 않아요? 왜 지역구 출마를 고집했습니까? 일단은 지역에 갔을 때 네. 상대방 후보 쪽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왜 비례를 해야지? 비례 가지. 환경이나 기후를 하는 사람이 지역으로 오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류의 이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시면서 당에서 뭐 안정적이고 또 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도 있었지만 또 제가 정책을 해보니까 네. 이게 국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하고 또 틀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항상 지역이나 산업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행이 안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지역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후 정책,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이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는 것에 조금 욕심이 있었습니다. 금배지 1호 정청래 의원이 양보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친하십니까 두 분이? 아, 네,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 잘하는 네. 1등 국회의원이 되라. 부담감 네, 풀라고, 네, 네. 부담감 그렇게 풀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정말로 조금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금배지 1호입니다. 네. 예.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네. 영입 1호잖아요. 아 영입 1호고 금배지 1호고. 그래서 예. 그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영입 인재들이 20여 명이 이제 네.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일정들이 더 생기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 이제 도움 주시려고 교육 일정도 잡아주시고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다 조율하고 네. 공지하고 또 일정들을 이렇게 취합해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1호 영입 인재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셨겠네요.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었죠. 예. 21호까지 있었나요? 인재가 27호 까지. 27호까지. 예. 아이고 27번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노정면 당선인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재홍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유재홍. 아 예. 유재홍. 이분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오래 있었던 분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평갑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으신 이유 뭡니까? 유재홍 후보가 이제 시의원도 그 그쵸. 지역에서 하시고 맞습니다. 또 직전 선거에는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지도는 제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유권자들께서 지금 민주당을 선택해 준 이유는 말 그대로 민주당을 선택한 거죠. 아 그리고 지금이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고 그러한 민심들이 모여서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지금 노정면 개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주민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계셨는데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탈당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득표율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당을 선택하는 선거지 개인을 선택하는 선거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개인의 역량이 무시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은 정당이고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고 그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MC 본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노정면 우리 당선자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주로 기후 위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후 대응이라는 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할 그렇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업 전환이나 경제적인 체질의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기후 대응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원전 확대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한 정책 목표들도 사실 많이 후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많이 지원하는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면서 한국을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네.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맥락이 안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원전 확대한다 그 모습. 그럼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기후 위기 대응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그 국제사회의 흐름을 생각하더라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청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뭐 전기차로의 전환 같은 것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업 전환 과정을 계획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 들어가면은 청정산업지원법 같이 네. 이런 청정한 산업들이 국내에서 육성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정면 당선인 뭐 다들 아시겠지만 YTN 출신이십니다. YTN 돌발 영상 또 하셨고 저도 직전까지 YTN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네 폐지는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돌발 영상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고 또 YTN 지금 민영화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언론사 그것도 보도 채널 공적인 언론사가 그 민간 자본에 넘어간 직후에 네. 데리고 온 경영진이 김백 사장 김백 씨죠. 등들이잖아요. 네. 김백 씨는 2008년도 YTN 해직 사태 당시에 인사위원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보도국장이 될 때도 보도국장을 이렇게 선출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사측에서 이제 그런 협약을 무시하고 임명한 보도국장이었는데 이번에 역시나 사장을 이렇게 공모하지 않고 네. 그냥 내리꽂는 방식으로 이제 사장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이제 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박 변호사님 진행하시던 그 좋은 프로그램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진행자 교체할 수 있죠. 네, 교체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통상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제작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작진의 의견을 묻고 또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수긍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하루 아침에 오늘 그 부임하는 날 예, 그날 바뀌신 하차 거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저기 당연히. 하차라는 이 부드러운 표현을 쓰려니까 좀 힘든데 잘렸어요. 네. YTN이 민영화라고 표현하지만 네. 사형화 그리고 사형하다. 이건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총선 과정도 보면 이게 선방위가 역대급 제재들을 한 것 같아요. 입틀막 정권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정면 당선자 보시기에는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언론 정책 방향 자체가 네. 없다고 봅니다. 뭔가 정책 방향이 달라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정권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YTN 사례도 그렇고 방심위만 보더라도 방심위원장도 네. 또 공교롭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8년도 YTN 네. 해직 사태의 당시에 인사위원이에요. 유희림 전 유희림 위원장. 씨. 예. 그런 사람들 이미 다 이제 언론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할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다 부활시켜서 네. 막중한 자리에다가 지금 다 꽂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언론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정책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방향이겠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 번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휘두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언론이 아니고 그냥 칼 들고 휘두르는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번 선방위도 그렇고. 그렇죠. 법정 제재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번 선방위 관련해서. 그래서 뭐 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특히 제가 YTN 라디오 하면서 중징계를 처음 맞아봐서 관계자 징계 제작진들이 모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를 정도로 이전에 한 2번 정도 했다면 지금 열 몇 번 정도 지금 징계를 했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방심위의 징계가 이게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방송사는 뭐 조금 과장하면 벌벌 떱니다. 네. 방송사만 떠는 게 아니라 그 제작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보도 내용을
이제 관장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승인 점수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네. 거죠. 방송사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작진이 어떤 기자들이 그냥 편하게 취재하고 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방송 내용을 틀어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그렇지만 노정면 우리 당선자 22대 국회 가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과방위 가시는 거 맞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시고. 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 박재 당선자는 어디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 전환이나 아. 에너지 전환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첫 걸음인데 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자위 쪽을 생각을 하고 산자위, 있습니다. 과방위 원하는 두 분이 원하는 상임위로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방위는 네.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대요. 어제 저희 이번에 원하시는 분이 최민희 아, 그래요? 의원하고 어제 아.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조건 가방위 가겠다 그랬고요. 사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김현 당선자도 가방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제가 눈에 띄는 가방이 가장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가장 또 화려한 것 같은데 화려한 사람이 다 힘을 모아야죠. 네, 이게 네. 언론 문제가 이게 뭐 민생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모든 민생 과제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중요도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언론 기사로 보도로 우리 눈앞에 오는데 네. 그 언론이 지금 막 장난을 치려고 하고 불공정하게 보도를 하니까 언론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질문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 의제하고 시점을 논의하는 2차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큰 어떤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재 당선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영수회담 개최 자체를 저는 대통령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그냥 카드 하나 정도를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의제 없이 그냥 와서 한번 네, 보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던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자,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확인된 그런 민의에 기반하면 의제는 명확하죠. 그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 조국 대표와의 어제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의제 없이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총선 민의랑 맞지 않아서 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당에서 당연히 그런 조건 하에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의제들, 네. 워낙에 의제가 많지만 예. 꼭 해야 되는 의제들은 들어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 얘기한 건 보니까 최상병 특검, 네. 또 25만 원 국민지원금, 네. 그리고 언론 정상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네. 뭐 거부권 한 사과, 뭐 이 등등인데 그런 의제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예. 좀 조금 뭔가 이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아, 않을까. 네. 예. 지금까지 너무 남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입법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깊이 전달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없어야겠다. 이런 뭐 각오 내진 다짐 같은 걸 받아낼 수 받아내야 있으면 너무 된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의제는 올라와야지 만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서 뭐 예. 얼굴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 거부권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네. 그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도 뭐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뒤집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단계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게 아. 그 야권의 192석, 200석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200석은 아니잖아요. 예. 이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이 좀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 던져놓고 영수회담 시간 계속 끌면서 제대로 된 의제라든지 시기 같은 거 조율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년 만에 영수회담을 네. 재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여야가 우리가 전달한 그런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서 네. 이걸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왔는데 저희가 전혀 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끌려간다라는 그건 건 아니다. 너무 이제 네, 인색한 예, 그건 평가가 인색한 아닐까. 평가고. 예.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제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제가 부각돼 있는데 이제 부각된 의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쪽이 욕을 먹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의제가 맞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대통령실은 부담스러워하는 의제 것이고. 없이 그냥 보자는 게 그래, 대통령실 그게 의견이고요. 그 총선을 치른 마당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냥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어떤 진전을 보여주고자 저희가 그런 의제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다. 친교는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했어야죠. 그렇죠. 그때 했었어요. 네, 지금 네. 시기상 맞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상황도 한번 우리 박재 당선자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총선에서 네. 사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대표님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어떤 지지, 압도적인 지지가 현 상황에 반영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연임도 찬성을 하는 겁니까? 질문들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부담스러울 수 저는 있겠지만 대표님의 결정에 달려 본인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또 지난 이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리하게 달려오신 네.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뭐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정면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하고 박찬대 단독 원내대표 출마 부분. 그걸 누가 미리 교통 정리해서 너 나오지 마 이러면은 이제 공당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연임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나요? 아니 당헌 당규상으로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라고들 하는 거죠? 한 전력이 없다, 막 이런 것들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재명 체제는 뭔가 불안하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 체제가 연장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 불안감을 네. 유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저는 선거는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백하게 입후보에서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뭐 연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박찬대 의원이 혼자 나오겠다고 다 주저앉히고 나온 거라면 문제가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단독 입후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마 보도가 많이 됩니다. 이게 네. 보도되는 거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 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두 분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여러분이 예. 나오시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고 네. 경쟁하고 계시잖아요. 네.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 그렇죠.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그걸 많이 나오시는 지금 것 같은데. 아직 네. 임기도 시작 안 한 저희한테 한 사람 고르라고 하시진 않을 거고 네, 그런 말씀. 저희는 이제 표결에는 참여를 네. 하겠죠. 아하. 그 표심이 모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뭐가 그렇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어떤 국회의장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저희가 좋겠다. 사실 이번에 예. 그 180석을 줬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압도적으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다들 책임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뭔가 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음 이제 선거에서 또 저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내놓는 의제들을 좀 물론 뭐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공약을 듣고 결정하게 네. 되지 않을까. 어허. 네.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구성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또 지지부진 한두 달 끌어버리면 예. 맞아요. 이게 개혁 과제를 빨리 실행하라는 그 총선 민의를 받들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 과거의 국회의장들께서도 뭔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를 돌파해서 조금 더 그 민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네. 좀 적극성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는 상당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의장이 되면 좋겠다.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요구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하기 힘들다고 역할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되죠. 근데 네. 민생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의 예. 중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그거는. 일들은 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이 워낙에 이 중립 프레임을 강하게 이제 걸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 정도 되시면은 언론들 보도, 기자들 접촉 이게 늘어나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받든다는 그런 입장으로 출마하신 분이라면 저는 어떤 분이나 다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1대 국회도 민주당 180석 국민들이 이제 줬는데 힘을 제대로 못 썼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원이나 국민들이 그 많은 의석 갖고 뭐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2대도 지금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잖아요. 어떤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하는 국회, 또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또 그게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답답함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이제 어제 당직자 조회라는 걸 했는데 저희가 처음 제가 민주당의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당직을 받으셨군요. 예, 맡게 돼서 한번 예.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죠. 작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자. 그래서 작은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들에 집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와, 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국회 말씀 주셨습니다. 22대 국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개혁이라든지 같은 뭐든지. 맥락인데 되는 것들 하나하나씩을 이뤄내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네. 너희들 또 그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원 구성 네.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당장 MBC 박문진 이사회 그 이사들 임기가 8월 12월까지, 8월 12일까지입니다. 8월 중순이군요. 예. 7월부터는 이제 절차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KBS 이사들 임기도 9월이고 네. 박민 사장 임기는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그 두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당장 임박해 있는데 원구성한다고 한두 달 보내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당장 바로 구성해서 방송 3법, 제2법 들어가도 그 기간 안에 그 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경과 규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인데 그거 없애고 법을 통과시켜도 적용시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지금 일정 속에 이미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그런 관성으로 원구성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야 된다. 빠르고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두 분 정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입성하셔서 꼭 하고 싶은 일 또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혜 당선자님. 제가 당선 현수막에도 걸었었는데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또 드렸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시민 또 국민들한테 옆에 있겠다. 우리 노종면 당선자는 뭐 제가 봐서 비슷할 제 생각 그대로 같은데 각오 아니면 초창기에 꼭 해야 될 게 MBC, KBS 그 부분인가요? 저는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트랙을 타고 싶습니다. 예, 어떤 거죠? 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네. 결심하고 부평. 예. 거기서 당선됐기 때문에 부평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한 트랙에서 이 언론 개혁 과제들, 언론뿐만 아니죠. 네. 전국적인 개혁 과제 여기 힘 보탤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